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양도소득세 계속해서 오늘은 비과세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예. 그 이제 우리가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죠. 그죠? 근데 세금을 내는데 양도 차익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하지 않는 거. 세금 안 내는 거죠. 그죠? 그게 비과세입니다. 이 교재는 318쪽입니다. 예. 318쪽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째 뭐냐 하면은 농지의 교환과 분합, 농지를 교환하거나 농지를 서로 교환하는 게 있죠. 이 분합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 규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가장 이제 말하자면은 관심이 많은 거죠, 그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비과세. 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2년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과세 안 한다, 그죠? 그다음 세 번째가 파산 선고. 이제 개인의 파산 선고 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아서 그 넘어가는 재산이 있죠, 그죠? 이런 재산에 대해서 이도 양도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농지의 교환과 분합, 그리고 두 번째는 112, 그리고 세 번째 파산 선고. 이걸 이제 네 가지로 만들어 버리죠, 그죠? 농지의 교환, 농지의 분합, 그리고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그리고 파산 선고, 다음 중 아닌 거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먼저 그 교환과 분합, 이 부분은 좀 간단합니다. 이건 좀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는 조금 내용이 많지만 이건 간단하니까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이라 하는 거는 서로 바꾸는 거잖아, 그죠? 이 농지와 이 농지를 서로 이렇게 바꾸는 게 농지 교환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다르죠. 이런 게 농지 교환이고, 분합이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이제 농지가 하나 있는데 이 농지의 경계가 예를 들어 이래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은 갑의 농지, A라는 사람의 농지고 이게 B라는 사람의 농지다. 경계가 이래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이 농사짓기 좀 불편하죠, 그죠? 여기는 경운기가 들어가기 좀 힘들고 농사기가 짓기가 서로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농지 경계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예, 서로 합의하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서로 교환된 거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분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부분은 A로부터 B가 받은 거고, 그죠? 요 부분은 B로부터 A가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요 부분은 결과적으로 A는 B한테 팔은 거죠. 요 부분은 B가 A한테 팔은 거잖아요. 양도잖아요, 그죠? 이때 양도세 과세 안 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걸 우리가 이제 분합이다 이랍니다. 분합. 분이라는 걸 나누는다 이 말이에요. 나누고 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 농지의 가격은 100원짜리고 요 농지 가격이 서로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가격이 만약에 이게 80원이다 이겁니다. 서로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 그죠? 똑같은 농지 가격이 같다면은 요 값과 요 값이 같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차이가 안 생기니까 금액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 문제, 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요 농지가 100원짜리고 여기 80원짜리라면은
둘 중에 큰 쪽입니다. 큰 쪽의 4분의 1. 큰 편의 4분의 1입니다. 그럼 얼마죠? 25죠. 요거 차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20이죠. 그죠? 100과 80의 차이가 20이잖아. 그죠? 그럼 요 큰 쪽의 4분의 1은 25죠. 요 25 이하죠. 요거보다 적잖아. 그죠? 요런 경우는 과시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25보다 크면은 뭐 하죠? 과시하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요 농지가 이 80원이 아니고 7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과 70원의 차이는 30원 되죠. 30원 되면은 요 4분의 1보다 크잖아. 그죠? 요 과시합니다. 요 경우에는 요 차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내는 범위가 25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25가 넘는 부분을 세금 낼까요? 이 30원을 다 세금 낼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25 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법 규정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조건 다 내야 됩니다. 4분의 넘으면 무조건 다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도를 25, 4분을 뒀다면 요거 넘는 부분을 과세하는 게 그게 맞는데 우리 세법 규정에는 그 말이 없다고 요 말만 있거든요.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하겠다 있기 때문에 4분의 1 넘으면은 모두 과세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 차이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요게 시험 나와요. 요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럼 농지의 교환과 분합하는 말이 나왔다.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분수 하나 4분의 1 아셨죠? 4분의 1 그거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왔다. 그죠? 그럼 4분의 1 요거 기억하자. 요걸 딱 기억하시고 조금 이제 말을 이제 우리가 붙여서 말을 하면은 농지가 이거 큰 편의 4분의 1 이하. 즉 말해서 그 교환하는 농지, 분합하는 농지의 차액이 이거죠. 그 차액이 큰 편의 큰 쪽이죠. 큰 편의 4분의 1 이하면은 요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살을 요래 붙이고 기억하실 거는 뭐죠? 4분의 1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요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딱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실 거는 4분의 1 아시겠죠? 그죠? 예, 2분의 1 이렇게 3분의 1 시험이 나옵니다. 4분의 1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농지의 교환 분합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 기억을 4분의 1이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4분의 1 이하다 하는 걸 아시고 자, 우리가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그럼 요거는 4분의 1 이하면 과세하지 않겠는데 4분의 1 이하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과세하는 경우가. 3년이 지났는 거. 3년이 지난 농지를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거는 과세하겠답니다. 무슨 말이냐? 도시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뭐 건물을 세우던거나 다른 걸 안 하고 그대로 농사 짓고 있다가 이런 농지를 이런 식으로 교환 분합하는 거는 비과세에서 제외하겠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또 하나가 뭐냐면 환지 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환지라는 거는 다른 지목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밭인데 이 농지가 대지로 어떤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대지로 바뀌었는데 건물을 짓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계속 지금 농사 짓고 있죠. 농사 짓고 있다가 이런 농지를 교환 분합하는 것은 비과세에서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교환과 분합하면은 4분의 1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그죠? 언제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는 거는 도시지역 그랬습니다. 도시지역의 편입.
편입된 날로부터. 도시지역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도시지역 아시잖아, 그죠? 뭐 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아시겠죠? 3년이 지난 농지.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환지 예정일로부터. 여기 이제 말하면은 뭐 주거지역, 그죠? 예, 도시지역이죠, 그죠?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환지 예정, 환지 재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런 농지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거만 알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교환이라 하는 거는 이런 교환과 분합은 언제 하는 경우냐. 방금 제가 이건 뭐죠? 당사자 사이에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다. 그죠? 예, 그런 거 있고, 이렇게 하는 사유는 크게 우리가 4가지 사유에 의해서 한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경작상, 그죠? 경작상 사유에 의해서. 당사자 합의, 바로 이런 거죠, 그죠? 서로 합의하에 하는 거. 그 또 하나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알겠죠? 또는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국가에 또 수용되거나 또 공공용지로 수용되거나. 아시겠죠? 또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 또는 교환에 의해서 하는 사업. 요런 등등 교환. 요런 사유.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에 의해서 하는 경우다. 뭐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가 교환 분합하는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개인 간에 경작상 필요해서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국가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등등 이런 게 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요거다. 큰 편에 얼마 4분의 2 이하다 하는 거 아셔야 되고, 몇 년이 지났는 거 3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끝났습니다. 1번 끝나고, 자, 교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교재 보시면은 319쪽을 한번 보세요. 319쪽에. 예. 그 1번이 바로 뭡니까? 파산선고.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농지의 교환과 분합 나오죠. 그죠?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다. 그럼 이렇게 보면 뭐 농지의 범위 뭐 여러 나와 있는데 참고입니다. 참고. 그럼 양갈로 1번에 보시면은 비과세를 위한 금액 요건 나와 있죠. 그죠? 거기 보면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4분의 1만 찾으세요. 4분의 1. 예. 그거 보면은 교환 분합하는 사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말하면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죠?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또는 뭐 농업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등 이런 거다. 그죠? 예. 예. 다음에 넘겨보세요. 경작 기간 나오죠. 그죠? 일반적으로 경작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아시겠죠? 3년. 그 네 번째 보시면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다 나오죠. 그죠? 그게 바로 1번 뭡니까? 주거지역의, 이 주거지역이 바로 뭐죠? 예, 바로 말하면은,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그죠?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을 말합니다. 예, 이런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다. 그 오른쪽에 보세요. 이 321쪽에 보시면은 방갈로 2번 환지 예정 지정된 토지 나오죠. 그죠? 예. 제가 요 부분을 갖다가 요약해서 요거를 딱 정리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것만 딱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다시 한 번 더. 4분의 1.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안 해준다. 시험에는 주로 이게 나와요. 요거. 아시겠죠? 꼭 요 같이 이렇게 해서 요것만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교환과 분합이다. 아시죠? 아래 나와 있는 그건 아마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뭐 조정 같은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 이제 비과세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비과시하면 이제 1세대가, 그죠? 1세대가 집 한 채,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이건 이제 지금 2년 됐죠, 그죠? 보유 후에 양도 팔았습니다. 이때 이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죠. 비과세. 이 규정입니다. 1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 과거에는 3년이었죠. 지금은 2년 됐습니다만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은 과세하지 않겠다. 그죠? 여기서 요 2년 보유가 나왔습니다. 그죠? 2년 보유인데 조정지역은 2년 살아야 됩니다. 이 집에. 우리가 보유와 거주는 다르죠. 그죠? 보유라 하는 거는 내 앞으로 소유권을 이제 취득한 게 보유고,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된다. 거주. 그럼 거주한다는 거는 당연히 보유가 포함되는 거고, 보유한다는 거는 거주가 또 다르겠죠. 그죠? 내가 그 집에 안 살고 세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뭐 다 아시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이지만은 시험에 대비해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조정지역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할 겁니다. 조정지역 하는 건 규제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규제지역. 이 조정지역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그 상승 물가 있잖아, 그죠? 2배 이상 상승하거나, 또는 그 지역의 청량률이죠. 아파트 우리가 이제 아파트 청량할 때 청량률이 평균 청량률이 평균 5대1 이상, 이런 곳을 정부가 지정합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2배가 넘거나,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그 청약률이 뭐 5대1 이상 되는 게 있죠. 그죠? 이런 지역, 평균이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을 무조건 한다고 해서 다 지정하는 건 아니고, 이런 지역을 보고 정부가 주시해서 정부에서 규제하죠. 규제하는 지역입니다. 규제. 그럼 규제하는데 이 규제 방법이 뭐냐? 뭐 일반적으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대출을 적게 하죠. 그죠? 대출 규모를 여기에 상당히 억제해 버립니다.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LTD라든지 하죠. 그죠? DTD 이래 가지고 그 대출률을 뭐 70%가 아니고 60%, 50% 이런 식으로 줄여 버립니다. 그리고 대출을 규제하고, 그죠? 또 우리가 일단 대출 금액을 먼저 규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당첨, 말하자면은 조정지역에 한번 당첨되고 나면은 다른 데 또 당첨할 때 다른 데 또 청약할 기회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박탈하죠. 그죠? 5년 내에는 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지역을 조정지역이라 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 조정지역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총 226곳입니다. 지자체가 어딘지 아시죠? 응? 어딥니까? 그죠? 예.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서울특별시, 광역시 쪽이죠. 광역시, 광역시. 그다음 도 있잖아요. 도, 그죠? 도. 그리고 시, 군, 구, 전국에 특광도, 시군, 구가 있죠. 이게 모두 226개입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조정지역이 111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시골 빼고는 거의 다 조정지역입니다. 말하자면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예를 들어 저 시골 뭐 군, 업, 면, 군은 면도 조정지역에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간단히 말해서 막 도시 지역은 다 조정지역이고 시골 지역은 아니고 막 그래 구분하면 아마 간단할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만은 그러니 지자체가 226곳 중에서 111곳이 지금 조정지역입니다. 예, 묶였죠, 그죠? 아무튼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요 말 뜻을 앞으로 나오면은 조정지역 할 말 나오면 뭘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또 요 마찬가지 또 여기 있습니다. 투기지역 할 말도 있죠. 또 투기과열지구, 그죠?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뭐 투기지구, 조정지역 이렇게 막 구분해 놨습니다. 이 전부 규제지역이죠. 이런 곳에서는 말하자면은 대출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안에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제가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뭐 시험하고 제 관련 없으니까. 아무튼 이런 지역은 모두 정부에서 말하면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죠? 투기 억제 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투기 과일 지구나 뭐 투기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모두 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대책으로서 발표한 지역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 말 또 다른 말로 우리 지정지역이라 하기도 합니다. 지정지역 또는 뭐 급등지역이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예. 아무튼 이런 지역들은 투기 예방책, 투기 방지책이다. 예. 그래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였습니다. 그죠? 조정지역인 경우에 2년 살아야 됩니다. 그죠? 이건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1세대가 뭐냐? 1세대에 대한 요건을 아셔야 되겠죠. 그죠? 1세대가 우리 법상 1세대를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를 1세대로 보느냐, 이거 하고, 집 한 채를 하는 거는 또 여기에 대한 요건, 그리고 부수 토지에 대한 요건, 그죠? 2년 보유에 대한 요건,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세대가 나왔죠. 그죠? 1세대라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혼인하면은 1세대입니다. 혼인한 세대다 보시면 됩니다. 결혼하면은 1세대다. 그럼 미성년자도 결혼하면은 1세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혼인한 세대가 1세대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세대라 하는 거는 거주자, 세대주를 말합니다. 그죠? 거주자, 그 세대주라는 거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 될 수도 있죠. 그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거주자와 여기에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있죠, 그죠? 물론 여기에 또 그죠? 부모, 형제, 자매, 또 뭐 기타 친척, 그죠? 이모, 고모 뭐 다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 요건이 이겁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부모, 같이 동거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거주자와 배우자가 있는 걸 우리는 뭐로 본다? 1세대로 본다. 아셨죠? 그러면은 결혼하면은 1세대다. 그게 이제 원칙이죠. 기본 요건인데, 그러면 이제 혼자 사는 사람, 독신주의자는 그러면 1세대가 아니냐? A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그죠? 요런 게 이제 우리 교재 32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즉, 이 사람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예, 그죠?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323쪽에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1세대 예외가 나오죠. 그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 이 30세는 만을 말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그죠?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다. 그죠? 예. 그 배우자가 사망,
이건 결혼을 했다가 그죠? 사망했거나 또는 이혼했다. 또는 또 말하면 소득이 있거나 요 소득 기준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 3번 그거 보시면은 그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40% 이상, 평균 소득의 40% 이상입니다. 예, 이 세대 약 한 60 얼마나 됩니다. 60 한 몇만 원 되는데 그러면은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뭐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80만 원. 예, 그래서 소득이 있는 사람,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모두 여기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거나 돼 있죠. 그죠? 이런 경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이 사람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이게 오화입니다. 엔드가 아니고 오화 또는 여기도 또는이죠. 그죠? 오화 이렇게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 이건 혼자, 이 사람 혼자 살잖아. 그죠? 그래도 1세대로 본다. 아시겠죠? 1세대다 이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집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 32살이고 지금 학생이다. 현재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아들이 30이 넘었잖아. 그럼 요 아들은 1세대로 본다 이거죠. 그럼 아버지도 1세대 1주택이고 아들도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 나이가 27살입니다. 학생입니다. 그러면은 30세 안 되죠. 소득도 없죠. 그러면 이건 1세대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럴 때는 합쳐버리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1세대 2주택이 되어버립니다. 아들 분리세대로 보지 않죠. 그럼 이 아버지가 아버지와 한 집에 산다. 즉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1세대 몇 주택? 2주택입니다. 그래 되면은 2주택이니까 이 집을 팔거나 이 집을 팔거나 이거는 뭐 되죠?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죠? 그 하나 부과되고 나서 나중에 파는 집은 요거는 부과 안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하나, 금년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2채 가지고 있죠. 그죠?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집을 그죠? 3년 전에 취득했습니다. 취득했고, 요거는 1년 전에 취득했습니다. 예. 요것도 한 5년 전에 할까요?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 집을 2채 가지고 있죠. 그죠?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팔았습니다. 이 집을 팔 때는 당연히 세금 내야 되죠. 그죠? 2주택이니까 과세 될 겁니다. 집 한 채 아니잖아. 그죠? 과세 되죠. 그러면 요거 이제 팔았습니다. 팔았으니까 이 집은 이제 없어져 버렸죠. 요 집도 판다. 요 집을 양도한답니다. 이 집 몇 년 보유했죠? 3년 보유했죠.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인정 안 합니다. 이 집을 양도한 날로부터 그때부터 보유기한까지. 그 이때 요 집을 양도하고 나서 그때부터 2년 살아야 돼. 이 집에. 요 금년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요 기간을 인정해 줬습니다. 요 기간을. 그럼 만약 이 집 팔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집 팔면은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 되죠. 그죠? 그래 이제 원래부터는 안 됩니다. 이게 요 집 팔고 나서 요 집을 이제 보유한 1주택이 된 요 시점, 그래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2년 살아야 됩니다. 보유하든가. 지정지역은 거주, 지정지역, 비지정지역은 보유.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과거에는 이걸 인정해 줬는데 지금 인정 안 합니다. 요거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자,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우리 1세대에 대한 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1세대라는 거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 거주자 나이가 몇 세,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기본소득을 말합니다. 뭐 직장이 있거나 해도 되고,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이 사람 독신자, 혼자 살고 있다 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 1세대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는 교재를 잠깐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323쪽을 보시면은, 방금 보았던 우리가 이제 1세대에 대한 예외 규정,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보셨죠? 그죠? 그 아래 박스를 한번 볼까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는데 남편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명의죠, 그죠?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다. 부부간에 가지고 있다. 그럼 부부간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죠? 1세대는 1세대 맞잖아. 부부니까, 그죠? 몇 주택? 2주택이죠. 그럼 동일 세대, 이 말이죠. 같은 세대로 본다. 1세대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죠? 두 번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원 구성에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건물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요 땅은 마당이죠. 마당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답니다. 명의가. 아시겠죠? 그럼 뭘까요? 그렇죠. 1세대. 동일 세대잖아. 1세대 몇 주택? 그렇죠. 1주택이다. 요거는 뭐죠? 1세대 2주택이고, 이거는 1세대 1주택이고. 뭐 당연한 얘기잖아. 이게 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1세대에 대한 이해를 하셨고, 다음 시간에 1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